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KNR 시스템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업체는 3월 달에 상장을 한 로봇 관련주, 즉 유암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로봇 사업을 전면에 놓고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IR을 했지만, 이 회사는 본질적으로 시험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. 이 말뜻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에 맞는 그 테스트를 위한 시험 기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. 시험 장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, 그런 시험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죠. 그래서 이 업체의 주 매출도 이런 시험 장비와 또 제조 운영에서, 또 시험을 이제 위탁해서 이제 행해주는 그런 쪽에서 매출이 발생합니다. 이 업체가 지금 전면에 내세워서 상장에 성공한 건 유암 로봇입니다. 지금 요번에 공모자금 한 2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각종 제세금하고 공과금 제외하면 한 280억 정도 되는데, 그 280억을 유암 로봇 개발하고 여기 이 사업화하는데 투자하겠다고 이 회사가 밝히고 있습니다. 근데 왜냐면 이 시험 장비 쪽이나 시험 평가 용역 서비스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, 크지 않은 시장에서 이 업체가 그 나름대로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, 하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작습니다. 작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시장에서 놀아야 되는 거고, 그 더 큰 시장이 바로 유암 로봇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유암 로봇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포스코랑 같이 그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포스코의 사업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암 로봇들이 꽤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, 이 기본적으로 포스코는 이 그 거대 중우장대한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작업들이 많습니다.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그 위험한 작업장에는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죠. 왜냐면 워낙 지금도 이 포스코는 실제로 이 작업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런 위험한 지역에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 들어가서 그러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 유암 로봇을 개발하는데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. 그것 외에도 항만이나 발전소 이런 쪽에서도 이런 유암 로봇을 실제로 그 개발하고 제작해서 실제 사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쪽이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고, 특히나 핵융합로의 원격 유지 보수 로봇을 제작하고 사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,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 폐로 쪽 사업에서 이 그 핵융합로 원격 유지 보수 로봇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되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핵발전소를 폐로를 하는, 이게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런 쪽에 나름대로 이제 이 로봇들을 이제 뭐 연료봉 수거나 원자력 발전소 해체 이런 데 로봇 시스템을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, 포스코는 오랜 동안 이 위험 작업을 로봇에게 넘기기 위해서, 로봇 노동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회사와 나름대로 이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네 사업장에서 이 업체가 이제 만든 이 KNR 시스템이라는 이 업체가 만든 로봇을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 필드를 제공해 줬죠. 그러면서 이제 이 KNR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그 유암 로봇에 대한 그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 상장하기 직전에 이 실적을 보면, 시험 장비 쪽을 개발하고 만드는데 이제 전체 매출액의 43% 정도 발생했고, 이 만들어진 장비를 갖고 시험 평가 용역을 하는데 이게 51%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유암 로봇은 0.3%, 1%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죠. 근데 직전 연도인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그 43%가 요 시험 장비 로봇에서 나왔고, 유암 로봇이 29%를 차지했습니다.
그러니까 작년에 유암 로봇 쪽에서 매출액이 꽤 짭짤하게 잘 나왔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시험 평가 용역은 전체 매출액이 한 20% 정도를 차지했습니다. 이게 이제 시험 장비를 제조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, 그다음에 그 일을 운영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거, 이게 이제 주 매출액이라는 걸, 주 수익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에는 12억밖에 안 되지만 올해는 18억 정도. 이것도 늘어났다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하지만 이 영업 손실이 17억이나 발생했죠.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20억이나 발생했습니다. 이 말뜻은 아직까지 이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, 이거는 기존에 시험 장비를 개발하거나 시험 장비를 갖고 용역을 수행해 주는 정도 갖고는 어렵다는 소리죠. 이 말뜻은 이 유암 로봇 쪽을 확실히 키워서 이쪽이 돈을 버는 사업,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줘야 한다는 소리라는 뜻입니다. 자, 이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이번에 IPO 끝나고 나서 봤을 때 48.65%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분이 충분히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업체는 요번에 이 최대주 지분들에 대해서 보호예수를 3년, 2년 굉장히 오랫동안 걸었죠. 전체 최대주 지분 중에 35%는 상장 후 3년 동안 보호예수를 걸었고, 그다음에 최대주 지분 중에 12.86%는 상장 후 2년. 굉장히 길게 보호예수를 건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기존 주들 같은 경우는 뭐 13.86%가 상장 후 3개월, 상장 후 1개월 해서 최근 들어서 대부분 이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. 자, 그리고 이 의무보유 기간도 1개월, 3개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은 보호예수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겁니다. 그래서 KNR 시스템이 상장한 이후에 원래 공모가가 13,500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공모가 13,500원에 상장을 해서 첫날 더블 쳐가지고 거의 뭐 25,000원, 26,000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38,300원까지 최고점을 찍었죠.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우하향하면서 주가 실적에 따른 주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KNR 시스템은 아직까지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고, 특히나 이제 포스코 그룹과 유암 로봇을 같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모유를 체결했다고 그러지만, 이 포스코 그룹이 뭐 2대, 4대 이렇게 뭐 테스트 베드처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량 양산을 못하는 로봇들이라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큰 편이죠.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유암 로봇이 수주가 늘어나지 않는다면,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이 원전 폐로 이 시장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이제 로봇 노동이 필요하다고 이쪽에게 이제 발주를 주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KNR 시스템이 흑자로 이렇게 돌아서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워낙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하지만 KNR 시스템이 이미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고,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KNR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기존 테스트하는 사업들, 주력 사업이죠. 이런 장비를 만들고 이런 장비를 운영해서 용역을 하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진짜로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먹여 살려줄 유암 로봇을 제조하고 개발하고 제조해서 실제로 현장에 투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KNR 시스템에게는 성장성의 가장 바탕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업체는 유암 로봇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을 잘 좀 노려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이 나름대로 이제 13,5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이게 처음 시작을 할 때 좀 뭐랄까요, 시작할 때부터 좀 이 주가 공모가에 좀 버블이 들었다고 할까요?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인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높게 평가해 준 건 나름대로 이제 유암 로봇이라는 성장성 있는 사업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. 그래서 이 KNR 시스템 같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
처음 그 상장했을 때, 그다음에 공모 가격,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모 가격을 깨고 내려갔을 때 과연 어느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,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. 왜냐면 이 처음 상장을 했을 때 그 공모 자금이 그래도 꽤 큰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상장하고 6개월 이후부터 뭐 증자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공모주에 투자해 주신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긴 있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